그게 없다고 남들이 나를 다 재수없다고 말해요. 자기는 내 마누라보다 100배 더 환상적이야.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습한 날이 어떤 것으로 기억된다. 유난히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나로서는 아침에 급구 우산을 챙겨주는 아내를 뒤로 하고서 뛰는 걸음으로 차로 내달렸다. 저번에도 있었던 일도 있고 해서 나는 그녀와의 통화 내역을 휴대폰에서 지우는 것을 잊지 않았고 약속 날짜에 맞추어 며칠 전부터 회식을 운운하며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간다며 냄새를 풍겨놓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아내는 그것도 모른 채 더운 여름에 회식은 되도록 하지 말고 건너뛰지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나를 오히려 걱정하면서 주말에는 보양식으로 닭죽이나 해먹자는 당부까지 곁들였다. 모든 일들이 척척 맞아 떨어지고 있었고 나는 그 와중에 소풍을 앞둔 초등학교 학생 마냥 일이 손에 안 잡히고 하루 종일 내내 담배만 연신 피워대면서 머릿속을 비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일찌감치 일을 정리하고서 나는 집에 우선 전화를 했다. 지금 회식 장소로 출발한다고 하고서 회식이 끝나는 대로 전화하겠다고 말을 이었다. 보다 완벽한 뒷마무리를 위해서 회사에는 명일, 월차 처리를 해놓았다. 그녀와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아내를 위한 뒤풀이로 과연 이 사람이 바깥에서 바람을 피고 온 사람이냐라는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대개 결혼 초에 저질렀던 실수에서 나온 나만의 뒷마무리 방법이었다. 예전에는 바깥에서 일을 치르고 와서 잠만 퍼질러 자기 일수였는데 그러다 보니 아내에게 의심만 사고 더 나아가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횡설수설로 곧장 싸움으로 번졌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월차를 통해 확보된 심적인 안도감으로 늦게 들어오더라도 밤이 깊은 것을 개의치 않고 아내에게 내일 월차 휴가이니 걱정 말고 잠자리나 하자고 꼬드겨 자칫 생길 수도 있는 의심의 허를 완전히 찔러버리는 것이 내 평소의 전략이었다. 아무튼 그날은 모든 일들이 내 의도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날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잔뜩 찌푸린 날씨와 더불어 유난히 높았던 습기 때문이었다. 사람을 무척이나 기분 나쁘게 만들었던 그 뜨뜻한 바람과 함께 전해져 오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음습함이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그 날씨조차도 반가웠던 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지 싶다. 그녀는 예상외로 왜소한 체구를 갖고 있었다. 자신을 그냥 서영엄마로 불러달라고만 했고 이름을 밝히기는 싫어해서 더 이상의 호구조사는 불필요하다고 느껴져 포기해버렸다. 나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얼른 화장실로 향했다. 나는 이를 보면서 저 조그만 여자를 오늘 박살내주리라 하면서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화장실을 나오면서 나는 멀리에 앉아서 창밖을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는 서영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표현 못할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순간 서영엄마 옆을 지나는 웨이터가 이유 없이 기우뚱하더니 탁자를 건드리면서 탁자에 놓여있던 냉커피가 곧바로 서영엄마의 스커트로 쏟아졌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서영엄마보다 그 웨이터는 더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다. 카운터에 있던 주인이 황급히 달려와 내내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고 세탁비를 물어주겠다고 하며 그 앞에서 웨이터를 호되게 나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서영엄마의 태도였다. 세탁비도 되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웨이터에게 괜찮냐고 물어봐주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나는 혹시 그녀가 웨이터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꼼꼼히 따져보아도 그 젊은이는 꽃미남과는 거리가 있었다. 서영엄마는 나가자면서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주인은 세탁비도 안 받으시겠다고 하니 차갑은 받을 수 없다고 하며 연신개면적은 웃음을 흘리면서 그녀에게 감사해 맞이 않았다. 나는 주인에게 오늘 재수 좋은 줄 아세요? 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서영엄마의 손을 쥐었다. 순간 나는 전신을 타고 오는 그 서늘함에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손을 움츠렸다. 그것은 실내의 냉방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차가운 전율과도 같은 소스라침에 대한 반사적인 본능이었다. 나는 서영엄마에게 사과했다. 내가 손발이 좀 차요. 그래도 몸은 따스한 편이에요. 괜찮죠? 나는 내가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 너무 기대되고 긴장되기 때문이라고. 얼버무렸지만 뒤가 찜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녀와 나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해물피자집으로 향했다. 서로 입에서 마늘 냄새 푹푹 풍기는 식사는 피하자고 해서 정한 곳이었다. 게다가 그곳에서 간단하게 소주를 곁들이니 입안이 깔끔한 것이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왠지 좀처럼 말을 열지 않던 그녀가 음식과 술이 다 되어 갈 즈음에 말문을 열었다. 저 사실은 무척 걱정했어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순순히 이어지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의외여요. 사실 아까 저는 그냥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그 웨이터가 커피를 엎지르는 바람에 주저앉게 되었지만 요에 나는 속으로 아뿔싸하고 되뇌었다. 다 잡아놓은 먹이를 놓칠 수도 있었는데 그 웨이터가 나를 살렸구만 하면서 겉으로는 만일 그러셨더라도 무어라 뒷욕은 안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제서야 그녀는 환하게 웃으면서 제잘되기 시작했다. 술이 어느 정도 도는지 옆에 와서 앉으라고 권한다랄지 철진한 음담패설을 꺼내놓으면서 나의 반응을 살피기도 했다. 나는 그 모습이 귀여워서 마구 웃어주면서 분위기를 띄워주었다. 8시 50분쯤이 되어서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평소에 하던 대로 같이 지낼 모텔의 뒤편 주차장에 먼저 차를 세워두고 식사를 하던 버릇이 있어서 식사가 끝나자 슬며시 서영엄마를 이끌었다. 서영엄마는 아직 초저녁이라며 끌려가듯이 근처의 모텔로 마지못해 걸어갔다. 모텔이 시설이 정말 호화롭네요. 그녀는 이런 곳에 처음 와보는 사람처럼 침대에 털썩 앉아보기도 하고 천장의 거울과 둥근 형태의 침대가 신기한 듯이 물끄러미 쳐다보기도 했다. 게다가 카운터에서 특별히 부탁한 성인 영화가 생생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도 핸드백을 놓지 못하고 주시하는 것이 초자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사실 불법 영화는 단골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였고 시간을 주고 부탁하면 수면제가 들어간 음료수도 시켜 먹을 수 있어서 나는 그곳을 단골로 이용하는 편이었다. 같이 샤워하시려우. 나는 반말인지 말을 까는 것인지 구분이 모호한 어조로 그녀에게 슬슬 수작을 걸었다. 나는 그녀의 손에서 핸드백을 낚궈채다시피 빼둬서 침대 머리맡에 던져버렸다. 나는 그녀의 손이 온통 땀에 젖어서 약하게 떨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왜소한 체구와 다르게 그녀는 무척이나 풍만했다. 주부라고 하기에 너무나 탄력 있는 몸매였다. 충분한 매력이 있었다. 몸매가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아이가 있는 주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발육이 어려 보였다. 제가 좀 미워요. 크면 남편 복이 있다고들 하던데
말끝을 흐리는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한 줄기 쓸쓸함이 느껴졌다. 주사를 맞았었지요. 그래서 모양새가 영 나이랑 어울리질 않아요.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라며 미소를 지으며 내려다본다. 놀란 것은 그녀의 무모증이었다.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 고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정말 이쁘네. 그래요. 저는 흉하지나 않나 했는데 고마워요. 욕실을 나왔다. 얼굴이 발갛게 상기된 것이 영 보기가 좋았다. 저 불은 끄면 안 될까요? 불을 끄면 너무 어두우니 커튼을 열죠. 나는 불빛이 없다면 밖의 네온만으로도 실내는 충분히 밝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뜻모를 말을 하고 있었다. 그런 후 그녀는 목이 쉬어버린 듯한 음성으로 말을 뱉었다. 여보, 이분께 감사해야 돼. 나는 소스라쳐서 튕기듯이 일어났다. 서영 엄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 미안해요. 제가 먼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면 모두 기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 그녀는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나와 눈을 맞추질 못했다. 그녀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과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남편이 시형간염에 걸리면서 그게 간경화와 간암으로 급속히 발전되면서 1년도 못 되어서 사별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남편이 병중에도 농담 삼아서 죽어서라도 당신과 잠자리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서 몸도 아픈 사람이 주책이라고 나무라기도 했는데 남편이 죽고 49제가 지난 후에 돌연 꿈속에 나타나더니만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서 자신의 주위를 맴돈다는 경악할 이야기를 토해내놓는 것이 아닌가? 나는 등골이 섬찟해짐을 느꼈다. 그럼 오늘도 맞아요. 카페에서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집에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만 웨이터를 저에게 밀어제껴서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았고요. 여기 들어와서 욕실에서도 당신 앞을 지나쳤지요. 못 느끼셨어요? 그리고 우리 잠자리 할 때도 있었어요. 나는 하도 어이가 없었다. 눈앞에서 홀령과 함께 했다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나는 그녀가 순간 무슨 찰거머리 무당처럼 보이는 것을 어찌 할 수가 없었다. 문을 박차고 나와 모텔비를 버리듯이 던지고 나와서 집으로 차를 몰고 오면서 찝찝한 기분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다. 으이그 마누라 속이고 이짓거리 하다가 내 언젠가 이럴 줄 알았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급하게 비디오폰 도어의 초인종을 눌렀다. 반가운 마누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왜 이리 일찍 왔어? 아, 동료분이랑 같이 왔구나. 그 뒤에 계신 분은 누구야? 못 보던 분인데. 문 열어줄게. 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나는 머리칼이 쭈뼛 솟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더 이상 뒤돌아볼 용기가 나질 않았다. 내가 얼어붙어 있는 동안 무는 바람이 비집고 들어가는 것처럼 슬며시 열리고 있었다.